자, 그럼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에는 블로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 그리고 또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블로그를 이제 설계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블로그 용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전략적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블로그 전략은 어떻게 세운다? 일단 색깔을 처음에는 하나로 가져간다. 왜? 그래야지 속도가 빨리 이 블로그에 대한 지수, 내공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 블로그는 결국은 뭐예요?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블로그에 대한 내공이 강해지겠죠. 이웃도 많아지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블로그 글을 잘 써야지만 또 이 이웃들이 많이 생길, 독자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면 많이 생길까? 결론은 키워드를 잘 포스팅에 넣어줘야 돼요. 이번 그 2, 3, 4주 동안에 배우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블로그에다 글을 썼을 때 내 독자가 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노하우예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하튼 자, 블로그 설계 및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그렇습니다. 테마를 단순화 시켜라 예요. 어떨 땐? 초반에는. 그러다 일정 수준 좀 뭐 100명, 200명씩 들어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테마를 더 넓혀야 돼. 키워드를 더 넓혀줘야 돼요. 그에 맞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인데, 자, 죄송합니다. 이게 알러지 때문에. 코로나 아니에요. 그럼 테마를 어떻게 정하나? 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보통 테마는 이런 데서 정하시면 돼요. 일단, 사업자라 그러면 그 브랜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쟁업체와의 차별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소구를 해줘야 되고요. 틀렸네. 그리고 브랜드에서 계속 생산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교육 후기들을 계속 쓴다거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에피소드를 계속 쓴다거나, 아니면 그 교육과 관련된 컬럼들을 계속 실른다든가. 그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그걸 뭐라 그래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역경 또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입니다, 솔직히. 컨텐츠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글이기 때문에.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주제는 정해야 되고요.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블로그 정도를 적으려면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야 된다. 그죠? 카테고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글의 그 묶음들.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교육회사니까 여기 밑에 넣으면 회사 소개, 또 평생교육 사업 교육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테마에 대해서, 그 아마존 셀링이 제가 전문 분야잖아요. 또는 또 정부 지원 사업도 전문 분야고, 글로벌 셀링도 전문 분야고,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후기도 또 하나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고, 교육 사진도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서 올리고요. 그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나눠놔야 돼. 그쵸? 이런 카테고리 정도는 빨리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션 1은 카테고리 정리. 요건 꼭 해주셔야 돼요. 아유,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코가 막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블로그 주제를 정하면, 근데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이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카테고리나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는요, 가장 유사한 테마로 글을 쓰는 다른 블로거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돼? 벤치마킹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다 그러면 저는, 교육학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블로그 여기다가 내 블로그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블로그로 들어가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직업 훈련 학원 이렇게 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컴퓨터 학원 나오네요. 쫙 들어가 봤을 때 유명한 데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 밑에 얘는 뭐 몇 개야? 많이 썼네. 글이 한 133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얘는 뭐예요? 올디네리가 무슨 요거하고 카테고리가 요거하고 또 두 번째 스터디 카테고리 그죠? 여기는 주로 교육 과정들이 나와 있네요. 오디네리 뭐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썼네요. 그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적어줬고요. 리뷰는 뭘까요? 리뷰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이런 뭐 이 고객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카테고리를 다룰 때 테마는 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는 그 고객이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컴퓨터 학원에 다닐 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후기나 리뷰를 다는 게 좋아요. 여긴 그런 걸 달았네요. 그래서 리뷰와 스터디 내용과 그리고 정책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한 글들을 주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똑같이 뭐예요? 여기도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 주제라든가 벤치마크 그 카테고리는 어떻게 한다? 제일 좋은 거는 블로거의 내용을 벤치마킹 한다. 그게 제일 편하다. 네. 아니면 거기 내용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부각을 시켜도 되겠죠. 다른 거 하나 정도 더 봐서. 자, 이런 게 있었고, 다른 거 보니까, 신림 미용학원도 있네요. 요건 뭘로 되어 있나 볼까요? 카테고리가. 자, 여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유, 뭐 미용학원인데, 호주 여행가자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카페도 있고, 이런 가게도 있고, 아, 이거는 미용학원이 아니네. 미용학원이 요 글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다른데. 광주 메이크업.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도 하는 거예요. 아, 얘네 잘 만들어놨네. 얘네들은 아카데미 소개. 그 다음에 블로그로 들어갈게요. 피부, 네일, 교육과정을 왁싱, 원데이 클래스, 반영구 속눈썹 이렇게 해서 나눠놨네요. 야, 이거 원래 불법인데. 요즘에 이거 속눈썹은 원래 불법 아닌가요? 여하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네들은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놨네요. 예, 그렇죠. 이제 괜히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잘못하면 안 되지. 교육하는 교수님이 그죠? 반영구 화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쵸? 병원에서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병원 내에서 샵인샵을 만들면 합법인데 아직까지는 따로 이렇게 상가에서 따로 전문샵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직까지는 불법이래요. 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블로그를 설계하는 건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일단 컨닝을 하자. 누구 걸? 가장 유사한 블로거의 거를 컨닝을 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 진짜 그 목표인 블로그를 어떻게 그럼 만들어야 되는지 일단 세팅부터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가 좋긴 좋아요. 왜 좋냐면 일단 노출이 잘 됩니다. 더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뭐예요? 홈페이지의 장점을 살려서 이미지화되고, 그리고 먼저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뭐예요? 블로그의 장점인 노출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아마존이 된다. 네이버 AI가 포스팅을 똑같이 하더라도요,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에 글을 쓴 사람 거를 더 빨리, 더 높은 곳에서 보여줄 수 있게, 노출이 더 잘 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다들 블로그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바로 블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자, 네이버에서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박스거든요. 여기 오른쪽 중간쯤에 여기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면, 저는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할게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자, 들어갔으면 내 블로그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없다. 여기에 없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여기도 없다. 그럼 설정을 눌러. 설정을 눌렀을 때 블로그가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죠. 근데 블로그를 체크를 하는 순간, 그리고 저장을 하는 순간 이제 블로그가 보이죠. 그쵸? 네, 다시 메일 오피스 없애고, 이걸 앞으로 빼려고 그래요. 메일 오피스를 없애고, 네. 자, 여기 블로그가 있죠? 자, 블로그 생겼으니까 이걸 누르고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나의 블로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를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글쓰기 관리 통계 1로 들어간다. 메인 프로필란에 관리를 클릭한다 그랬어요. 메인 프로필란에 밑에 있거나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있어요. 관리를 클릭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블로그,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상단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가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가서 여기서 어디로? 요 사용과 대표 메뉴를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사용 대표 메뉴 선택을 요거랑 똑같이, 요 그림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프롤로그는 둘 다 체크, 블로그는 체크하지 말고,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메모 체크, 태그 체크. 아시겠죠? 프롤로그 둘 다 체크, 블로그 필수, 그 다음에 메모 체크, 태그 체크.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저장, 확인 꼭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카테고리 관리를 눌러주세요. 이 카테고리 관리 눌러주면 어디로 가는 볼까요? 카테고리 관리를 눌러주면 1로 넘어갑니다. 1로.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아까 제가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하나씩 만드세요. 이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 그 내용이 자세히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공개를 당연히 설정해야죠. 그러니까 일기장 같은 거는 카테고리 만들 수도 있어요. 일기장은 어떻게 해야 돼?
공개로 하면 안 되지. 비공개지. 근데 내 그 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글들의 모임,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공개. 제일 잘 보여야 되잖아. 그쵸? 예, 공개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주의해야 돼요. 블로그형이 아니라 앨범형을 선택해야 돼. 앨범형. 그래야지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가 돼요. 그리고 썸네일은 정방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쁩니다. 요거를 다 선택해서 블로그를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게 없죠. 카테고리를 누르고 그럼 여기다 하나 만들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집 정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죠? 맛집 정보 딱 누르면 된다. 맛집 정보 누르고 앨범형 누르고 정방형 누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맛집 정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맛집 정보 하나 만들어 봅시다. 맛집 정보. 자, 그러면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맛집 정보를 저도 이제 넣으려고 맛집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카테고리 내에 글을 쓰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쭉 정리를 먼저 하세요. 자,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프롤로그 관리예요. 프롤로그 관리. 다시 확인을 누르고 다시 메뉴글 동영상 관리 그 다음에 프롤로그 관리.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뜨냐면 글 강조 블로그를 할 거예요? 이미지 강조 블로그를 할 거예요? 물어봐요. 당연히 이미지 강조죠. 그렇죠? 당연히 이미지 강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렇죠? 선택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못 바꾸는데, 요거를 바꿔야죠. 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이렇게 누르면, 그렇죠.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보여줄까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내일배움 카드가 제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요걸 선택한 걸 절 첫 번째 올렸고요. 두 번째는 재창업 패키지라는 교육이 있어요. 요 교육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전체 보기는 뭔가 볼까요? 이거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을 그냥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체 보기를 처음에 먼저 했고요. 나머지 이 두 개는 세부 카테고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몇 개 보여줄까 몇 개 보여줄까 몇 개 보여줄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알러지가 생겨서.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전체 글은 제일 먼저 쓴 것들 위주로 세 줄을 보여줘라 그 뜻이에요.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줄로 되면 요거 두 개만 보이고 밑에 거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이렇게 세 줄이 아니라 한 줄만 보이게 해도 돼요. 그 다음 요건 뭐예요? 국민내일배움 카드도 세 줄을 보여줘. 세 줄을 보여줘. 그죠? 재창업 패키지 몇 줄? 두 줄만 보여줘.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앞에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다시 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요걸 리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됐어? 두 줄로 바뀌었죠? 이게. 그죠? 두 줄로 바뀌었고 밑에 세 줄, 밑에 세 줄. 요것도 두 줄로 바꿔볼까요? 요 가운데 거 두 줄로 하고 확인.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두 줄, 두 줄, 두 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해줘야지. 세 줄이나 네 줄 해볼게요. 네 줄. 아, 이건 두 줄. 이걸 네 줄 해볼까요? 이거 세 줄밖에 안 되는구나. 자, 요거를 세 줄에서 다시 눌러볼게요. 하나, 둘, 세 줄 나왔죠. 이렇게 요걸 바꾸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웬만큼은 세팅을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집이라면 한 번씩 블로그를 열어서 여기까지 한번 세팅하는 거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실습이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목표는. 자, 그럼 여기까지 됐다. 그러시면 이제 두 번째 목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강조용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글들을 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8개밖에 안 올렸지? 이게 10개 이상은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야지만 훨씬 더 노출이 잘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미지들을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포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글을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사진들을 이 글에 담을까? 그 사진부터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여섯 번째 포스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스팅에 입력할 뭐예요? 이미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미지를 준비할 때, 자, 어떤 이미지를 몇 개 이상? 되도록 10개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통은 그 규격은 정사각형이 좋아요. 준비를 하고. 근데 준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글을 쓸 테마나 주제는 정해야죠. 글 하나 쓸 때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이번에 다 같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후배들 모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한 명씩 데리고 소개시켜 달라 그러긴 어렵고요. 예.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다가 한번 우리 학과를 홍보하는 글을 좀 써주세요. 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과가 예를 들면 그 어떤 대상이 되는지, 또 우리 학과의 전공 과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과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우리 학과의 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우리 학과를 들어오려면 원서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아, 그럼 사진이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처음엔 참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쓸 테마나 주제가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이미지를 이제 그 테마에 맞게 만들어야죠. 10개 이상. 그럴 때 제일 편한 게 뭐다? 바로 이미지 플랫폼 홈페이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지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도 막 쓰면은 이거 나중에 소송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진짜 무료 이미지들만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무료 플랫폼들 아니면 이미지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쓰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주고 이미지당 가격을 주고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무난해요. 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제작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쓰는 건 미디 캔버스라는 플랫폼이고요. 또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캔바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미디 캔버스예요. 미디 캔버스 검색하니까 나오죠, 바로.
예,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화면이랑 똑같죠. 미리 캔버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캔바. 요게 캔바예요. 요게 캔바. 아시겠죠? 요것도 이미지 플랫폼입니다. 요것도 뭐 한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쓰기가 참 편하고요. 약간 여기는 좀 미디 캔버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감성적인 이미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여하튼 오늘은 여러 가지 할 수 없으니까 이 미디 캔버스를 가지고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먼저 요건 로그인이 돼 있으면 안 되지. 로그아웃. 자,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로그인은 눌러보면 여기 로그인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바로 시작하긴 이제 로그인이 된 다음에 누르셔야 돼요. 로그인이 된 다음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카오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네이버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구글로도 가능하고, 페이스북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와 연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누르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간단하죠. 한번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원가입 처음에 할 때는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이걸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엔 자동 로그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그 구글이면 구글. 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걸 제가 다 만든 디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디자인부터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네, 제일 먼저는 캔버스, 이 쓸 도화지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도화지부터. 제일 먼저 로그인 후 뭐부터 해야 돼요? 로그인 후 이미지 제작. 로그인 후 뭐부터 해야 돼요? 로그인 후 제일 먼저 캔버스의 크기, 그러니까 도화지, 이 도화지의 규격부터 정해야 돼요. 크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블로그용 이미지는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뒤에 사진도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이게 나이 젊으신 분들하고 나이가 먹어가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나이가 먹은 분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세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이건 좀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이야. 보통 이렇게 찍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 그리고 진짜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찍냐면 무조건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왜? 소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이 이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사각형으로 찍어야 돼, 사진을.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길쭉하게 안 찍고, 이렇게 찍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사진 찍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를 위해서 만약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 요 캔버스 크기 설정에 들어가 있어서 소셜 미디어 정사각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고, 그쵸?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고,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다? 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크기는 어떤 걸로? 소셜 정사각형. 요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요렇게 정사각형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정사각형 이미지가.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는 옆에 이렇게 이 이미지 플랫폼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벌써 전문가들이 이렇게 플레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를 선택만 하고 조금씩만 수정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주 실습이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느냐? 이번 주에는 일단은 그 이미지 강도용 블로그 세팅 하는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2주차까지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위한 이미지는 다음 주에 저하고 좀 더 실습을 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요번 주에는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얘기 드린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 세팅을 하고 블로그 이미지 강조용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몇 개 넣을 건지 설정을 해서 완료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는 숙제다.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환절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 코드 보니까 계속 끼륵끼륵 거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